안녕하세요. 오바브라 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 0.2% 인하했습니다. 연 2.5%로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됐네요. 기존 금리는 2.75%, 여기서 0.25% 내렸기 때문에 베이비 컷을 단행을 한 거죠. 2.5%로 내려가게 됐는데, 이렇게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미국이 연준에서 금리를 꽉 붙잡고 있고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렸어. 그만큼 한국의 경기 침체, 이 역성장 부분이 후폭풍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경기 부양의 차원에서 이렇게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5%에서 0.8% 정도로 반토막 딱 절반으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내수 부진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자영업자 폐업률이 어마무시합니다. 폐업되면 대출 받았던 거 고스란히 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부족하게 되고 연체율 엄청나게 상승하겠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수가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훅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수출 기조도 미국의 관세 영향 때문에 지금 한국의 제조업의 가장 큰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업계가 지금 휘청휘청거리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대폭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차 부품 업계 25% 자동차 관세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대미 수출의 어떤 영역이었던 이 자동차 부품에서 이렇게 빵꾸가 나기 시작하면 기업 존립 자체가 위협할 수도 있다, 위협당할 수도 있다 라는 어떤 그런 공포감이 계속 확산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한국은행 스스로가 밝힌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 추이를 보더라도 2023년 11월 2.3에서 지금 2025년 5월에 0.8%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다. 이게 그냥 스키 슬로프처럼 그냥 쭉 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완만하게 내려오는, 이 경제 성장률 자체가 그냥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반등의 이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이렇게 횡보하듯이 쭉 아래로 내려오는 게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턴할 지점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떤 작은 호재라도 딱 물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 기조의 잠재력이 굉장히 약화됐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산이 필요한 거예요. 자산 소나기 추락하는 소나기 쫙쫙 내리듯이 그렇게 추락할 가능성 높고, 불필요한 자산의 거품들이 터지면서 이거 다 호가세로 버티고 있는 거 아니야. 자전거래, 셀프거래 등등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자산 가치를 그렇게 온몸과 온 힘을 다해서 떠받치고 있었는데 이거 진짜 허리 부러지게 생겼다. 보다 안정적 임대 환경과 저비용의 분양 환경이 이제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주택자들에게는. 이게 실질적 가치가, 투명성 있는 시장에서 뭔가 거래가 되고 뭔가 팔려나가고 누가 사들이고 이러면서 가치 체계가 좀 공고히 다져져야 되는데, 이건 완전 다 그냥 허수라 허수. 투기판 자체가 되다시피 한 한국 부동산 너덜너덜해진, 어찌 보면 가려진 베일을 싹 걷어버리면 그냥 추한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일주일 전만 해도 서울에 거의 수백 채에 달하는 이 부정청약 사례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편법 증여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자산시장 확보해서 늘려나가고, 불법 또 증여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자산 가치를 높이려는 그런 어떤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에게 있어서는 보다 안정적 임대 환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왜 아파트 전세 그냥 번듯한 전세에만 들어가려 하지? 비싸잖아, 전세 보증금이. 그리고 집주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맨날 올려달래. 또 언제 나갈 거냐, 그죠? 갱신권 있어도 눈치 굉장히 보이거든. 그러니까 공공임대나 국민임대 적극적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장기 전세 같은 거. 아니, 내가 정당하게 세금 내서 그 세금으로 말미암아 내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아야지. 이제 공공임대는 국민임대 계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 임대 환경에 거하라, 그죠? 그리고 저비용의 분양 환경 노리셔야 된다니. 이제 저점으로 좀 내려오면 또 구축이나 신축이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뭔가 초기 진입 비용을 확실하게 줄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멈추면 그냥 관망하고 있다고 해서 기회가 오는 게 아니야.
멈추면 이 불가에서 하는 말, 멈추면 보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움직여야 틈새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모집 공고 나온 하남 C3 블록, 하남 가밀 A2, A6 블록 주목할 필요가 있죠. 행복주택 하면 뭐 피식피식 웃는데 정말 무식한 반응입니다, 그거. 요즘 얼마나 잘 짓는지 몰라요. 그리고 입지가 너무 빵빵한 곳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쏠쏠한 이 정보들은 좀 제대로 딱 채워 넣으셨다가 뭔가 기회가 되면 도전하셔야죠. 하남미사 C3 블록, 하남가밀 A6 블록, 하남가밀 A2 블록, 1492호, 672호, 425. 와, 물량이 어마무시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 보증금 대비 월 임대료가 6만 원 밖에 안 돼. 그죠? 요새 서울의 임대료 얼마인 줄 아세요? 최저 하한선이 한 6, 70만 원 될걸? 뭐 웬만한 데는 다 100만 원 넘어갑니다. 훌쩍훌쩍 넘어가요. 근데 임대료가 6만 원 밖에 안 돼. 하남 미사 강변. 미사역이 엎어지면 코다할 때 그냥 뛰어가면 1분밖에 안 걸리는. 한강변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고. 주변에 뭐 상업지구 빵빵하고. 아니 이런 인프라 시설 한 10년간, 20년간 뭐 빵빵하게 누리면서 이제 뭔가 집값이 조정기가 오면 또 포인트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진격할 수 있는 어떤 거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남가밀 A2 블록의 역시도 보증금 그리고 임대료 상당 부분 조정할 수 있고 A6 블록도 마찬가지 6만 원대다가 뭐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이 임대 환경은 잘 만나기 힘든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이 자격 조건이 되겠고 일단 자격 조건이 되시면 이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년 계층은 만 39세 이하,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그리고 혼인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좀 젊은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은 놓치지 말으셔야 된다.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 10년, 그리고 고령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입지가 C3 블록 같은 경우는 뭐 미사 강변 도시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해 있고요. 미사리가 가까워 한강변이 보입니다. 그리고 미사역 엎어지면 코다할 때 있다. 그만큼 뭐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려가면 1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주변이 뻘겋잖아. 상업지구가 잘 발달돼 있다. 먹거리, 놀거리, 즐길 거리. 젊은 부부들 얼마나 좋아요. 슬리퍼 질질 끌고 나와가지고 쇼핑할 수도 있고 나름 또 여가생활 잘 즐길 수 카페 또 빵빵하게 있잖아. 비사 쪽은.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임대 환경 구하면서 아니 월 임대료 6만 원인 송파하고도 가깝잖아. 강동구하고 가깝고 그죠? 미사강변 신도시하고는 뭐 그냥 붙어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남 쪽은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할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면도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36 같은 경우는 뭐 신혼부부가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평형으로 나왔고 26제곱 같은 경우는 뭐 이 1인 가구나 청년층 뭐 거주하기 충분한 어떤 공간적인 그런 스페이스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하남시 그리고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구리시, 남양주시, 광주시,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 1순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뭐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죠. 접수는 6월 4일, 발표는 6월 26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정적 임대 환경 어느 정도 안전망을 딱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 무순위 같은 거죠. 틈새도 노리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남가밀 푸르지오 마크베로 쭉쭉 나옵니다. 84제곱이 5억밖에 안 해. 밖에라는 말도 좀 이상하다. 5억도 어마무시한 돈인데 그죠? 근데 요즘 뭐 하남가밀 같은 경우는 뭐 20평대도 한 10억 이상 나올 걸 만약 신축 분양가 나오면. 근데 이제 지금 뭐 5억대 했던 게 2배로 올랐어요. 11억 2천 합니다. 기가 막히죠.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밖에. 2023년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 참 뭐 송파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냥 길 하나 두고 가밀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 쭉쭉 나오면 거의 뭐 박 터질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들죠. 84제곱 이 타워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무튼 여기 한번 잘 지켜보시고 모집 공고 나오면 빨리빨리 빛의 속도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아 좀 불평 좀 하지 마라. 내가 LH 사장이고 SH 사장이고 그냥 바로바로 내버리겠다 그냥. 나오면 모집 공고를 왜 이렇게 딜레이 시키는지 저도 지금 환장하시겠어요. 아무튼 자본시장이 지금 이제 이후에 활발하게 움직일 겁니다. 결국 아파트 시장은 한국 아파트 시장은 올드한 몰빵 콘크리트 아닙니까? 지금 빛의 속도로 자본시장은 움직이고 있는데 황금성이 점점 떨어져. 혈액순환이 빨라야지 건강한 사람이잖아. 근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 속도가 떨어지니까 이게 이 부동산 시장 자체의 어떤 건전성이 훅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후로 아파트 시장의 한국화는 이제
가격 전성시대 일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저물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 가격 떠받치고 있지만 이거 결국에 가서는 만유 인력의 법칙이 아니라 만유 부동산의 법칙을 위배하지 못하는 거라 그냥 결국은 다 그 부작용 거품 떠안고 갈 수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오늘 잠시 코스피가 2700선까지 지금 오른 이유가 뭐예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딱 내리니까 팍 올라가잖아. 그리고 지금 미국 호재도 터졌고요. 엔비디아가 엄청난 지금 실적을 내면서 아니 미국의 실적인데 한국도 이 주가가 올라가 그런 식으로 지금 자본시장이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니까. 9개월 만에 2700선 돌파를 했고요. 엔비디아의 이 깜짝 호실적과 함께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유예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아마 오늘 나스닥은 상당 부분 또 반등할 가능성도 높고 애프터마켓에서 141달러까지 엔비디아 갔나요? 관세 충격에도 시가위에서 4% 급등했고 고밀도 반도체 중국에다 수출하지 말라 딱 블로킹 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못 막습니다. 어마무시하죠. 데이터 센터 73%의 수익률을 올렸는데 그만큼 중국용 H20 수출 제한에 선방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일단 물은 막히면 우회로 흘러갈 수밖에 돌아서 흐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력이 있는 이런 것들은 그냥 사방 동서남북을 다 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하나 잘 나가면 모든 영역이 동조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자본시장의 견인찬 역할을 하는 건 산업동력이다. 부동산은 그냥 연락의 가치를 지금까지 한국은 반세기 이상 50년 이상 펌프질을 했지만 어떤 글로벌한 생산 가치도 확대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자국의 가치지. 이게 주거 가치로 이제 급전환 될 거예요. 내 집에 대한 생각을 그래서 미니멀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뭔가 좀 내려놓고 좀 부담지지 않고 그죠? 맷돌 가는 인생 살지 않기 위해서 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내 집을 마련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질 걸. 얼마나 쪼들리는지 무리하게 집 산 사람들 얼굴 봐봐. 그냥 다크서클이 그냥 어이구 무릎 밑으로 내려가 있네. 무릎 밑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루를 살아도 좀 즐겁게 살아야지. 이런 영향 때문에 지금 나와 나스닥과 S&P 500이 어제 좀 떨어졌었는데 테슬라가 지금 다시 애프터마켓에서 반등을 하고 있어서 미국 자본시장이 굉장히 지금 움직임이 상반기를 넘어서서 하반기에 다시 불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는 또 무인 택시 다음 달에 운행할 가능성이 높아서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고 또 알파벳 클래스 A 역시도 애프터마켓에서 계속적으로 오르는 그런 느낌. 이게 그러니까 기업 하나가 잘 되니까 다 오르잖아.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화들짝 놀라가지고 올라가고 있네. 그런 어떤 영향들. 자본시장의 이 대변화, 그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니. 일단 미국은 수출은 달러 약세로 가게 될 거고 금융은 달러 강세로 여전히 유지하게 될 겁니다. 한국 부동산은 금융에 물려있는 부채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휘청할 가능성이 높죠. 금융시장에 훈풍이 몰고 올 한국 부동산의 시장의 가격의 정상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내 손이 아니네. 남의 손에 의해서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부지 어떻든 저떻든 좋은 어떤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고 1주택자들은 빌라 수백 채 매입해도 이제 이 1주택 자격 가지게 되는 또 임대 사업자 등록 적용이 됩니다.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비아파트 수천 채 구입을 해도 1주택자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거. 이거 전세 사기 다시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임대보증 가입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 사기는 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좀 한번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세가 없어지잖아. 월세가 60%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노원구, 동대문구, 중구 거래량 2배 이상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굳이 번듯한 아파트, 내 집 아니잖아. 남의 집 아파트 들어가가지고 어마무시 전세 대출금 땡겨가지고 금리 물어가 무슨 짓 하는 겁니까? 이거 혜택 누리셔야 됩니다. 임대하면 사람들이 터부시하고 이거 아니라고. 그리고 내 집 마련 단계에서는 분상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안정적 임대 환경에서 무조건 초기 비용 낮출 수 있는 저점 진입이 훨씬 용이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가능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변질되고 왜곡되어 있는 이 투기판 훨씬 더 투명성이 있게 정리정돈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은 잘 들여다보시면서 기회를, 골든타임을 분명하게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지금 뭐 어떤 경우라도 초기 진입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회가 되는 대로 국가에서 주는 어떤 공공임대나 국민임대 같은 하남가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지가 좋죠. 월 6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곳은 꼭 잡으셔야 되고, 젊은 분이라면. 그리고 꼭 굳이 뭐 번듯한 전세 아파트 들어갈 이유도 없고 잘 버티시면서 안정적으로 가시면서 저점 타이밍이 딱 오면 내 집 마련하는 거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아예 집 마련할 생각 없으신 분들은 그냥 엔조이 라이프로 가셔도 되고 미니멀 라이프로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산시장 상당히 변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도판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